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강연이 훨씬 더 국회에서 하고 훨씬 더 친숙하고, 근데 생각보다 정치인이라고 강연을 잘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강원교육이라든지 광주도 강연들은 계속 이게 늘어나면서 계속 연기되면서 계속 취소됐습니다. 아마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안 됐으면 또 취소됐을 수도 있었는데 참 다행입니다. 확신하는 일이었지만 자꾸 미뤄지면서 좀 불안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이 세계사적으로, 그냥 제가 국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역사상 최대 시위가 50군데에서 1200개 단체 했습니다. 한국하고는 물론 규모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실제로 미국도 권위주의 또는 반헌법적 사태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오늘 여러 군데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박정희 때 있었던 리차드 스나이더이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아들이 지금 스탠포드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랑 한 달 전에 한국에 와서 이제 민주화 이걸 연구하면서 저랑 2시간 정도 토론을 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내년 중간선거는 없을 수도 있다. 트럼프가 3선 또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부통령을 내세우는 푸틴의 방법으로 독재를 연장하려고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한국보다 더 위험하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어쩌면 민주사회,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큰 용기를 주는 일이고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요. 트럼프는 우리가 단 한 번도 배우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유형입니다. 이 사람의 굉장히 유학적인 모습이나 비합리적인 모습이나 소위 말하는 광인 전략 그것이 계산되었든 계산되지 않은 전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된 측면도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개인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 국제 질서가 파괴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는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촉매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국제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말씀드리고 트럼프가 거기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좀 어쩌면 그래 남론일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야만 다음 민주정부가 어떤 역할이고 어떤 걸 이겨내야 되는지도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트럼프가 50일 되는 때에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미국이 어렵게 쌓아왔던 국제 질서를 트럼프는 단 50일 만에 망가뜨렸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직 다 망가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어떤 형태의 정도의 문제지 부서지고 있다, 망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탄생하기 전까지의 한 30년 정도 우리가 탈냉전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뒤에 얘기할 게 많아서 91년에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붕괴를 하고 한 30년 되죠. 원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이 시기를 우리는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부르고 정치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 1극 체제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질서가 2차 대전 또는 더 길게는 1차 대전 이후부터 아까 뉴욕타임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류의 질서, 국제 질서가 좀 자리를 잡았다? 지속 가능한 어떤 질서로. 예를 들자면 경제 질서가 신자유주의가 분명히 이 소득 불균형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이라든지 지정학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장점들이 있고요. 또 민주주의도 사회주의권의 사회주의
자체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의 독재가 무너짐으로써 민주주의 친화적인 게 분명히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질서도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지만 미국의 위성이든 뭐든 일단 국제 기구나 소위 말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규칙화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들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너지는 게 트럼프 때 아까 제가 트럼프가 촉매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데 원인이기도 하지만요. 그럼 그 전에 어떤 보면 지금 표시되는 30년간의 질서를 간단하게라도 봐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년의 큰 메가 트렌드는 여기 위에 마름모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30년도 이 두 질서가 치열하게 격렬하게 맞부딪혔는데요. 전반부는 대체로 세계화라든지 신자유주의라든지 팍스 아메리카나라든지 국제 글로벌 가버넌스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고요. 그 후보는 이게 이제 서서히 약화되고 특히 이제 2016년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호전적 민주주의 파편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화는 하나의 통합적 경향을 가지고 국제 질서가 이제 하나의 질서로 완성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반대로 무너지고 각자 도생으로 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혼재되는데 어느 쪽에 무게 중심추가 있었냐면 30년대 전반부는 통합과 세계화의 경향이 훨씬 강했고 지금은 민족주의 파생입니다. 이 민족주의는 민족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배타적 민족주의를 말합니다. 지금의 마가 보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가는 이 파편화를 상징하고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잠깐만 어떤 역사적 그 중요한 사건들이 이 트렌드를 말해주냐면 제가 좋습니다. 냉전이 묶이는 것보다 10년간 딱 10년간 9.11까지 이 10년간은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마름모에 팍스 아메리카나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유니폴라 시스템입니다. 일극체제.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뜻이 팍스가 피스입니다. 그거는 국제정치에서 아주 강력한 국제정치는 뭐 유사한 유엔이 있긴 하지만 무정부 상태니까 이 무정부 상태가 그래도 정돈되려면 도전자가 없는 이 강력한 패권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국제정치에서 패권 안정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패권이 있어야 국제정치가 안정된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부터 팍스 브리테니카, 팍스 아메리카나죠. 과거에 어떤 국가보다 왜냐하면 팍스 로마나가 있었지만 아무리 커도 그 주변이 없고 글로벌하게 패권을 차지한 아마 첫 케이스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팍스 브리테니카도 글로벌한 건 있었지만 제도적으로나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건 많죠. 근데 이게 완벽한 전성기를 10년을 보냅니다. 이 10년 동안은 미국은 소득이 거의 더블링을 합니다. 2배나 많아집니다. 그리고 미국을 상대할 국가들이 없어진 거죠. 이 10년간은 미국 내부에서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냉전이 무너졌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다른 국가에 군대를 보내고 무기를 생산하고 미국의 대륙을 누가 침략할 건데 차라리 이 돈을 국방비를 줄여서 미국이 소득이요 제일 높았을 때가 뭐냐면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할 때가 2차 대전 직후입니다. 근데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다른 나라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대체로 미국은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도 25% 정도 됩니다. 제일 낮아졌을 때, 평상시에 제일 낮아졌을 때가 월남전에 치고 그 다음에 석유파동이 왔을 때 16%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한 25%를 앞뒤로 보는데요. 그 미국이 군사비는 50%입니다. 지금도 5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의 쉐어보다, 목보다 훨씬 더 군사주의적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우 군사적인 국가입니다. 그건 분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버스트레치 된 거죠. 훨씬 더 자기 능력이나 자기 필요보다 군비가 너무 확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것이 이것을 확 줄여서
지금도 사실은 미국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회나 복지나 교육에 투자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퍼뜨려지는 게 9.11입니다. 근데 미국은 저 사이에 줄이고 싶었는데 미국이 살아온 생존하는 미국의 생존법은 자기보다 나쁜 놈이 존재했기 때문에 선했던 겁니다. 정당성이. 늘 그랬습니다. 독일, 일본, 중국, 소련. 그런데 갑자기 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적이 없는 시대의 안보와 패권을 차지하는 방식을 너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르완다라든지 앙골라 같은 사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클린턴 때 CIA 국장을 했던 제임스 울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용 한 마리를 잡았더니만 독사가 울거리는 세계가 되어버렸다. 무서운 이 공룡 한 마리를 처치하고 나니 독사가 울거리는 세계가 되었다. 전 세계 전쟁의 위험은 떨어졌지만 그만 혼란스러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독사 하나를 놓고 뭔가 새로운 안보 독트린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군비도 줄이지 못했고요. 그런데 마침 9.11을 터집니다. 그래서 어떤 9.11을 일부러 일으켰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9.11이 실제로 미국의 살아오던 생존 방식을 다시 복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옛날처럼 살아가도 되겠구나. 그런데 모양이 약간 빠집니다.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게 아니고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 알카에다가 아무리 무서워도 미국이 저걸 대상으로 다시 옛날에 안보 독트린이나 정책 독트린을 하기에는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배후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악의 축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부시 독트린이라고 붙입니다. 자, 팍스 아메리카노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아직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런 겉으로 나타난 9.11이지만 배후에 있는 악의 축들이 그런 테러리즘을 양산한다. 그래서 시작된 게 그 세 국가가 이란, 이라크,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라크부터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프간도 하는데 세 가지만 하니까 또 뭔가 모양이 빠져요. 그래서 네 국가를 더 합쳐서 깡패 국가, 로그 스테이트라는 걸 붙입니다. 이 세 개에다가 수단,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쿠바. 이 국가들은 뭐냐? 이들이 테러리즘하고 단절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들을 민주화시켜야 체제를 바꿔야 진정한 의미의 팍스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한 게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됐죠. 자, 그러는 중에 7년 후에 사실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자유주의가 가진 가장 치명적 약점인 불평등과 이 불평등의 문제와 동시에 소위 말하는 돈놀이 경제입니다. 카지노 캐피탈리즘. 이게 약점을 드러냅니다.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은 사회주의를 실험한 국가들의 실험 실패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완성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이고 그 내부적으로는 그게 소득 불균이 아니고요.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가 돈놀이 경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토마 피케티가 얘기하듯이 자본주의를 고쳐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결국 자본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늘어나고 근로소득은 줄어들면서 격차가 많아집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윤석열 내란 세력은 고쳐설 수 없다는 것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고쳐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배분도 얘기하고 교육도 얘기하지만 돈 있는 곳에 훨씬 더 이윤이 많은 곳에 그런데 지금의 경제의 문제는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자본이 돈놀이에 의해서 계속 돈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는 시스템이 그것이 빵꾸가 나는 것이 펑크가 나는 것이 바로 저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냉전에서도 이기고 팍스 아메리카노에서 했던 그러니까 2001년에 이런 심리적으로 외교 정책 이론적으로 충격을 줬지만 월스트리트가 무너지는 경우 무너질 뻔한 경험은 미국한테 실제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근데 이걸 도와준 게 누구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흡수 충격을 다 흡수해줍니다. 근데 미국은 그 순간 느끼는 게 고맙다가 아니고 중국 많이 컸네. 그냥 그러면 큰일 나겠다 생각합니다. 이 시점이 미국과 중국이 또는 미국이 중국을 제압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그리고 16년입니다. 8년 저는 여기가 기점이라고 봅니다. 신기하게도 2016년에 똑같은 성격이 근대 사회를 독점했던 미국과 유럽에 동시에 있는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마가 똑같이 이 브렉시트는 뭐냐면 Make Great Britain Great Again. 그때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를 통과하는데요. 그때 나온 논리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통합에 가장 앞섰던 게 뭡니까? 자, 제도와 안보와 경제 시스템까지 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EU잖아요. 그러니까 세계화의 가장 앞선 현상은 국가 통합입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비교 상대적으로 가장 세계화가 진전된 곳의 현상이 바로 EU거든요. 처음으로 EU의 후퇴가 뭐냐? 유럽의 3강 중에 하나가 영국이 탈퇴하는 겁니다. 이거는 역전이거든요. 처음으로 제일 처음에 원자력 협정이나 또는 관세 협정으로 시작했던 유럽이 한 나라가 되는 처음으로 리버스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통합보다 영국이 나오는 것이 영국한테 이익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국가의 이기주의, 국가의 이익이 세계 협력이나 지역 협력을 이긴 겁니다. 그 대서양 건너편에 미국이 똑같죠. 지금까지 미국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자유무역부터 시작해서 WHO, UN. 물론 그거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으로 한 나라 한 나라 하는 것보다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지배하기 좋지만 그게 다른 나라한테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게 편성해서 다른 나라도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해놓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누가 제일 재미를 봤다? 중국. 미국이 패권이 된 것은 1900년 때가 이미 미국 세계 1위입니다. 모든 지표에서 1위입니다. 근데 미국이 카밍아웃 한 것은 1945년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립주의를 했습니다. 그런 미국이 등장하고 나서 제2인자 국가들이 무수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으로 가는 영국이었고 시작돼요. 독일이었고 그 다음이 소련이었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고 그 다음이 중국이었습니다. 5개가 했는데 중국 전의 국가들은 우리가 국력 종합국력이라는 걸 거칠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입니다. 경제력은 아까 말씀하셨던 25%, 군사력은 50%입니다. 근데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2위 국가들이 몇 %까지 추격했을까? 이 정교한 통계는 아닙니다. GDP와 군사비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제일 중국 빼고요. 가장 가까이 갔는데 일본이 뭐냐? 일본은 특히 군사력도 없이 군사력도 미미한데 37%까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방에 보내버렸죠. 그게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경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언제 40%였냐면 9.11 직전까지 40%였습니다. 지금요 계산마다 다르지만 70%. 그러니까 미국은 쓸데없는 테러리즘 대비하다가 중국이 큰 것을 제어하지 못했다. 왜 40%와 60%가 차이가 크냐? 40% 밑에는 미국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습니다. 피 안 흘리고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같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중국을 제압시키지 않으면 뒤집힌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아예 그걸 두고 미국의 학자들은 전략적 강박증이라고 해요. 실제로 중국이 위험한 것보다 미국은 그걸 훨씬 더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주당 정부나 트럼프 정부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뒤에 말씀드릴 텐데 트럼프는 약간 이길 때 이상해진 게 있어요. 그건 뒤에 말씀. 그리고 2019년은 저 두 개의 마른 목걸이
어느 게 더 작동한가를 보여주는 테스트베드였습니다. 시험대였습니다. 코비드는 저 마름모 중에 첫 번째 마름모꼴이 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도한 것은 철저한 백신 이기주의와 파편화였고, 미국은 그때 트럼프 일기 때 WHO를 친중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확인한 건 뭐냐면 현상은 세계화였어요. 왜? 모든 세계가 연결돼서 안 잡히는 거예요. 초연결 사회가 되니까 이 팬데믹이 휩쓸고 갔는데 해결점은 파편화였습니다. 이게 앞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때 우리가 연결된 것 때문에 관세, 무역, 질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해킹도요. 그런데 해결은 종합적이고 글로벌하지 않고 파편화로 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자기 것만 챙겨 남의 나라가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각자 도생을 간다는 그걸 보여준 게 바로 국제정치적으로 팬데믹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2016년, 20년, 24년 미국의 선거인데요. 이 선거는 이른바 두 마름모꼴의 싸움이었어요. 두 번째 마름모꼴은 당연히 트럼프고요. 첫 번째 마름모꼴은 남대로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아메리카에서 100이라고 했죠. 바이든. 저 말은 바이든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잘했느냐 그게 아니고 내세우는 기조가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 신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자유 그리고 국제질서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거죠. 자, 한 번은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다시 컴백했습니다. 이게 대세라는 뜻입니다. 누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편화가 대세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배경입니다.